담당자에게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힘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컬렉션이라고 생각해요. 컬렉션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니까요. 느티나무가 컬렉션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책에 파묻혀서 컬렉션 주제를 찾지 말고 사람들의 삶에서 질문에서 찾자라는 건데요. 이 대원칙이 컬렉션 버스킹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 갈 때 그 공간을 운영해온 사람들의 질문이나 고민에서 시작해 주제를 고르고 자료를 엮는데요. 사서가 공간 파트너를 만나서 컬렉션 주제를 좀 공들여서 고르는 과정, 자료를 찾아보고 참고문헌도 뒤져보고 레퍼런스도 구해가면서 약간 진땀을 빼는 결과가 컬렉션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컬렉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매번 전 책 안 좋아하는데요? 라는 말 앞에서 당황하면서 진땀을 빼곤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횟집 같은데 요즘 장사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낚시 여행객들이 주로 회식을 하러 오고 주인장도 낚시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를 주제로 아웃도어 컬렉션을 만들자 해서 컬렉션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가족 단위 손님이 주로 많이 오는 피자집에는 초보 아빠의 우왕좌왕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컬렉션 아빠도 처음이란다 를 두었어요. 보통 컬렉션이 있으면 얼굴이 되는 이렇게 짠 하고 보여줄 자료가 한 권은 있잖아요. 그때 아빠와 함께 피자놀이를 이라는 윌리엄 스타이그의 되게 재미있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걸 계산기 바로 옆에 디스플레이 해뒀어요. 나중에 주인장 후기를 들어보니까 계산하러 온 손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책을 다 집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책을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인데요. 사실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도서관이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랑 함께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민망한데요. 올해 컬렉션 버스킹 장소였던 한 자동차 정비소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정비소 주인장도 책은 안 좋아해요 라고 딱 잘라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도 뭐 읽어야 다 웹툰이지 라고 한마디를 거두셨어요. 여기에 두면 자동차 기름때 묻을 거다. 그래도 괜찮으면 두고요 하고 좀 첫 만남의 답사가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간은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주인장들한테 그럼 여기 온 손님들이 자동차 수리를 기다리면서 읽을 책들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사실 자동차 정비를 맡길 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차를 맡기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오지만 간단한 수리 정도는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핸드폰을 하면서 보통 시간을 때우는데 그 시간에 기다리면서 읽을 책들이 있으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장하고 단골이 자주 읽었다는 웹툰 시리즈를 비롯해서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시리즈 정주행한다 라는 제목의 컬렉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장 세대의 분들이 되게 즐겨 읽었던 지금도 즐겨 읽는 만화책들을 가득 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동차 정비소니까 운전자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를 위한 컬렉션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슬쩍 의견을 주인장한테 물어봤는데요. 초보 운전자가 읽을 만한 에세이부터 부품에 대한 사람들이 볼 만한 교과서 같은 게 있으면 자기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초보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컬렉션이라는 컬렉션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좋고요. 사실 부대 행사라고 하면 되게 잘 짜여진 어떤 걸 생각하는데 공간에 따라서 많이 변주하고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느티나무가 서점에 컬렉션 버스킹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손님들 한 두어 명 정도만 계셔도 그 앞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사실 그림책을 같이 읽는 건 도서관에선 되게 흔한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책을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게 한 사람이라도 재밌게 느낄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는 행사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학교 라운지에서
북토크에서는 컬렉션 책을 즉석에서 한 권씩 뽑아서 모두 30페이지를 펼쳐보세요 하고 이렇게 30페이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리내서 읽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버스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프로젝트인 만큼 공연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컬렉션 버스킹 주제나 컨셉에 맞춘 토크 프로그램도 좋고요. 부대 행사를 기획할 때는 컬렉션하고 가장 관련 있는 주제로 뽑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의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버스킹은 항상 타이니 콘서트를 여는데요. 되게 작은 콘서트예요. 익숙했던 공간을 낯설게 보여줄 방법을 하나 고민하다가 만든 컨셉인데 한 날을 정해서 가게들을 스테이지로 만들고 지역의 밴드나 아니면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콘서트를 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낮에 카페 의자를 다 치우고 카페 한복판에서 밴드를 초대해서 공연을 하고 밤에는 다른 와인바에 가서 기타 연주를 듣는달지 북토크와 결합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바느질 공방에서 해금과 가야금 연주도 한 다음에 북토크도 바로 이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행을 여러 번 할 계획이시면 초반에 가벼운 가구 하나를 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느티나무는 버스킹 여행을 시작하면서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서가 가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플리마켓 같은 곳에서 쓰는 가벼운 설치식 가구인데요. 이 가구가 중요한 게 승용차에도 들어가요. 꼭 버스킹 때마다 트럭을 빌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가벼운 가구를 만들었고요. 이 가구를 기본으로 장소에 따라서 변주를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그곳이 안 쓰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꼭 서가가 아니더라도 책을 뒀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시로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정비소를 둘러다 보니까 차가 되게 가득 찰 때가 많아서 서가가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책꽂이를 가져다 두는 것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트롤리나 공구 수납함처럼 바퀴가 달린 가구를 가져와야겠다 싶었어요. 이 의견을 들은 동료가 정비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빨간색의 수납 공구함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해서 도서관에서도 활용하고 자동차 정비소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예시를 들면 사실 골목 상권을 소개하고 돋보이게 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니까 한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소개하는 데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여러 가지 가게들이 모여서 한 풍경을 이루는 이미지로 포스터를 만들고 가게별로 책갈피를 제작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가게를 상징하는 도형이나 색감을 만들어서 책갈피를 하나 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갈피를 모으려고 골목을 순회하는 손님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셉을 좀 변주해서 갈 때마다 좀 달리 하고 있는데 올해 갈 때는 굿즈를 만들었어요. 가게를 상징하는 도형으로 작은 키링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약간 경쟁 아닌 경쟁으로 내 가게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 이렇게 좀 경쟁을 벌이시기도 한 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가게들을 좀 소개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컬렉션 소개가 살짝 소홀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가게에 가면 어떤 컬렉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도 컬렉션 버스킹의 홍보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